경상북도의회가 영유권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인구 정책과 기업 유치, 지진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포항시의 대처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와 지방도에도 경찰이 암행 순찰차를 확대 운영하는데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가 시행정 전반을 점검해 이 개선과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과 기업 유치, 지진 대응 등 포항의 중대한 현안 중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는 처음으로 부시장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인구 50만 명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는데도 포항시의 대책에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된 대학생이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면 생활안전장학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장 명의로 한 장짜리 서한 발송을 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데 비해 기업 유치 노력에도 절박함이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기업 유치 MOU 56건 가운데 17건만 완료됐고 10건은 포기, 29건은 진행 중으로 실적이 변변치 않습니다. 포스코 설비 고도화 관련 재투자가 전체 1조 6천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실 포항의 기업 유치 활동이 정말 실제로 한심한 실정입니다. 투명성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최하위인 5등급, 청렴도는 3등급으로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진으로 부패 방지 교육을 못 시켰다는 핑계를 답변으로 내놓자 정종식 의원은 작심한 듯 포항시 공무원이 지난달 10일 청송에서 연수 중 성추행 사례를 폭로하고 온정적인 감사를 질책했습니다. 공무원 오류왕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워크숍 끝나고 나서 우리 공무원이 한 분이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포항시 의원들은 이 밖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허술한 전략과 특별법, 청와대 청원 등 지진 대응 미흡, 치밀하지 못한 시승격 70주년과 포항 방문회의 행사 등을 지적하며 포항시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제철소에 블리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한 데 대해 포스코는 오늘 부적절한 행정 조치라는 의견서를 경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용광로 정비 시에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 개방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모든 철강사가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 만큼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광로 조업을 10일간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며 경북도에 청문 절차를 요청했는데 경북도는 1개월여의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우리 국토의 동쪽 끝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경북도의회 제309회 정례회 본회의가 경북이 관할하고 있는 최동단 영토인 독도에서 열렸습니다. 도의회 본회의는 독도 선착장에 설치한 임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는데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의 울릉도 독도 현안 사업 추진에 관한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영토 침탈 야욕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독도 본회의에는 경북도의원 60명 전원과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열린 독도 수호 결의대회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독도 수호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결의문을 낭독한 뒤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독도 만세! 만세!
독도 본회의가 끝난 뒤 김병수 울릉군수는 도의원과 도지사, 교육감에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그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동할 때라고 판단하고 오늘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날 독도 본회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독도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과 2010년 8월, 2015년 4월에도 경북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도 체육회는 오는 2021년 경북도민 체육대회 개최지로 울진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울진군은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갖춰 26개 도민체전 종목 가운데 21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치 지원금 역시 울진군의 경우 120억 원가량으로 많고 풍부한 숙박 인프라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와 지방도까지 암행 순찰차를 도입했습니다.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계도 단속하고 사고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중앙선 침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주시 강변도로입니다. 2대의 차량이 인근 상가 등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회전합니다. 경찰 암행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쫓아가 갓길에 정차시킨 뒤 운전자에게 위반 내용을 전달합니다. 형산강 둔치로 연결되는 인근 도로에서도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이어지자 이번에도 암행 순찰차가 곧바로 적발합니다. 낮에 우리 공치고 이제 12시쯤 돼 나가면 그러고 갈 때는 이렇게 가는데 저었고 내려오는 우리 집에 저 위에 또 할 일 있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저가 가가 이래 올라오는 너무 불편해서. 관광버스나 화물차 등이 많이 다니는 7번 국도 경주 구간에서도 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암행 순찰차에 잇따라 단속됩니다. 고속 우측에 정차하세요. 경찰은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가 잇따르자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와 지방도까지 암행 순찰차 운영을 확대한 것입니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지만 내부에는 단속 장비가 있고 뒷 유리창에는 단속을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주요 국도 교통사고 다발 지점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교통사고 예방과 비노출 단속을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암행 순찰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달 동안 380여 건을 단속했고 앞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암행 순찰차 운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3도 주택이 포항시 우현동에 961세대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의당 경북도당은 이 사업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경북도에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용지를 싸게 공급받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완화, 세제 지원 등을 받으며 8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이 안 되면 LH가 매입해주는 등 특혜가 제공됩니다. 또 이 사업은 대도시에서나 효과가 있고 포항은 기존 아파트도 미분양이 심각한 데다 우현동 일대는 도로가 부족해 대규모 아파트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두려운 사람이 많죠. 특히나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쪽방촌과 고시원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그런데요. 시민단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쪽방에서 혼자 사는 63살 A씨는 지난해 여름 무더위를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40도가 넘나드는 불볕더위를 선풍기 한 대로 버틴 겁니다. 집안이 바깥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저래는 견디겠는데 장인 같은 못 견딘다. 더듬쳐 안해가. 가만히 있는데 바람만 안 들어오는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1,700여 명, 사망자는 17명에 이릅니다. 쪽방촌, 고시촌 등은 폭염에 더 취약합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쪽방 주민들은 대부분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고 있고 어지럼증과 구토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피해 실태 조사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폭염을 생존권과 인권의 문제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폭염 문제는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거고, 그래서 쪽방 생활인들의 주거 개선이 함께 맞물려서 폭염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내놓는 폭염 대책은 살수차 동원, 선풍기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주거 빈곤층 폭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대책기구를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관선 이사로 구성된 원석학원이 경주대와 서라벌대 총장 공모에 들어가 이달 말쯤 총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석학원은 경주대와 서라벌대 총장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2배수로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말쯤 두 대학의 총장이 결정돼 4년간 임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군 북면 첨부 2-3리 마을이 경북 행복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현판식과 함께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울릉 첨부리를 찾아 벽화를 새로 그리고 방충망을 교체해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북 행복마을은 자원봉사자들이 도내 오지마을을 방문해 마을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경북 테크노파크와 경주시가 추진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사업이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 연구산업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연간 6억 원의 사업비로 자동차 부품 기업의 기술 개선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이불상가 인근 창고에서 불이 나 집기류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에 놀란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긴급 대피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쌀쌀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기온도 차츰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기온도 차츰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면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오존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 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걷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7월부터 야간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 어린이집을 현재 33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담교사가 배치돼 저녁 11시 30분까지 최대 24시간 보육을 맡습니다.